그게 그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국민 70% 이상은. 우리는 이윤이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또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고 그 말을 믿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상조사라고 그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결국 등에,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여당 대표가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니 누가 봐도 정쟁의 선봉장이고 협치의 해방꾼입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됩니다. 추경, 추미애 대표. 추석은 아니고요. 숫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김주영 대변인이 막 불을 뿜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사건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기력을 잃은 당의 등에 머리 자르기, 이른바 참수 발언으로 비수를 꼽았다. 국민의당이 이제 여당과의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어차피 검찰 수사를 그냥 맡기면 될 일인데 국민의당이 그래도 다른 야당보다는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협조적이었는데 우리 대표께서 왜 굳이 그러셨을까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대표입니다. 당과 상의하고 나온 발언이 아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까지 협조를 안 하면 사실상 국회 마비다.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은 우리가 다 자제하고 있었는데 돌출 발언한 것이다.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될 일인데, 또 다른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한 밥상을 뒤집은 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국민의당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당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 본심사를 어렵게 마련한 겁니다.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은 안 온다 그랬어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안 한다 그랬고, 바른정당은 심사를 할 수도 있는 데라고 생각했다가 김상곤 당시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 김상곤 후보자 임명 강행부터 살짝 돌아가야 되는데,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 마지막 채택할 때 바른정당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해준 겁니다. 국민의당이 여당과 협조해주겠다 한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김상곤 장관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 인사기도 하고 호남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국민의당이 한 발 양보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는 통과가 될 수 있었고요. 추경 본심사를 가는 것도 국민의당이 없으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끌어안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가뜩이나 지금 정당 지지율이 추락하죠. 이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끌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추미애 당대표가 나오고 떡하니 발언을 세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없어라고 강하게 내지른 거고, 이제 국민의당이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센데요. 추미애 당대표 사퇴해라.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협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이 완전히 꼬여간 겁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지금 추경은 사실상 무산이 된 건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곤혹스럽다. 한숨 푹 쉬면서 기자들 만나서 곤혹스럽다. 그거 개인적 발언으로 김 기자 써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랑 지금 파트너가 원내 부대변인, 박윤진 부대변인이잖아요. 당대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뭘요? 다시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종의 정부로 말하면 이제 외교부의 수장이죠. 미국으로 치면 이제 국무장관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어쨌든 말 안 듣는 야당, 다툼이 있는 야당도 다 만나고 부탁하고 끌어들여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과
돈과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돈과 법이 잘 믹싱돼서 통과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키를 주고 있는 게 다른 야당들의 협조인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래도 협조적으로 지금 돌아선 밉상일 때도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당으로 볼 때 밉상일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이 부분을 같이 할게라고 입장을 선회해줘서 같이 가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 11일과 18일 두 번의 본회의를 잡아놨고 이때 7월 임시회 때 이 본회의 때 땅땅땅 두들겨야 예산이 통과돼야 추경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마음이 급하죠. 국무부, 외교부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본진에서 미사일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것도 저희는 수습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는 국민의당이 지금은 저렇게 가지만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욱하긴 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의 대통령 후보와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많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가고 그거 조작해서 갖다 놨다는 이유미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그 공당이 책임을 또 넘기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틀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저렇게 발끈해서 나가는 것은 그걸 수습하고 끌고 가야 되는 저희 원내 대표단으로서는 곤혹스러움이 있으니까 우리 우원식 대표도 저렇게 하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미애 대표 만나면 안 됩니까? 발언하실 때 좀 저랑도 상의하고 하시죠. 아니 뭐 정치인의 이야기를 누가 말리고 맞고 그래요. 그리고 뭐 추미애 대표가 뭐 말에 뭐 실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이다. 저희가 곤혹스러운 건 돈과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손이 필요한데 그 야당의 태도가 무책임한 거를 지적하다 보니 이렇다. 추 대표 번에 지금 추경은 사실상 무산이 된 건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곤혹스럽다. 한숨 푹 쉬면서 기자들 만나서 곤혹스럽다. 그거 개인적 발언으로 김 기자 써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랑 지금 파트너가 원내 부대변인, 박윤진 부대변인이잖아요. 당대표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뭘요? 다시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종의 정부로 말하면 이제 외교부의 수장이죠. 미국으로 치면 이제 국무장관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어쨌든 말 안 듣는 야당, 다툼이 있는 야당도 다 만나고 부탁하고 끌어들여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과 돈과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돈과 법이 잘 믹싱돼서 통과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키를 주고 있는 게 다른 야당들의 협조인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김병민 후보자 임명 강행부터 살짝 돌아가야 되는데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 마지막 채택할 때 바른정당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여당과 협조해주겠다 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상곤 장관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 인사기도 하고 호남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국민의당이 한 발 양보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는 통과가 될 수 있었고요. 추경 본심사를 가는 것도 국민의당이 없으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끌어안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가뜩이나 지금 정당 지지율을 추락하죠. 이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추미애 당대표가 나오고 떡하니 발언을 세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없어라고 강하게 내지른 거고 이제 국민의당이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센데요. 추미애 당대표 사퇴해라.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협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이 완전히 꼬여간 겁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여당 대표가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니 누가 봐도 정쟁의 선봉장이고 협치의 해방꾼입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됩니다. 추경 추미애 대표 추석은 아니고요. 추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김종 대변인이
막 불을 뿜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사건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기력을 잃은 당의 등에 머리 자르기, 이른바 참수 발언으로 비수를 꼽았다. 국민의당이 이제 여당과의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어차피 검찰 수사를 그냥 맡기면 될 일인데 국민의당이 그래도 다른 야당보다는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협조적이었는데 우리 대표께서 왜 굳이 그러셨을까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대표입니다. 그게 그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국민 70% 이상은. 우리는 이윤이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국민의 당 공당으로서 또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고 그 말을 믿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상조사라고 그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윤이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결국 등에,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당과 상의하고 나온 발언이 아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까지 협조를 안 하면 사실상 국회 마비다.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은 우리가 다 자제하고 있었는데 돌출 발언한 것이다.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될 일인데, 또 다른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한 밥상을 뒤집은 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국민의당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당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 본심사를 어렵게 마련한 겁니다.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은 안 온다 그랬어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안 한다 그랬고, 바른정당은 심사를 할 수도 있는 데라고 생각했다가 김상곤 당시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 김상곤